자, 오늘 9월 10일 아침 시황, 오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전일 미국 시장이거든요. 장 초에는 괜찮았다가 장 후반에 이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1시 정도에 이제 꺾이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일단 어제 이제 특이할 점으로 보면은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가 최저 수준이다. 소위 말해서 거의 뭐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일 기준으로 지난주 미국 전역에서 접수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5천 건 감소한 31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33만 5천 건을 하회한 수치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즉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급여 청구 수당이라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어느 정도 멈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죠?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이퍼링 이야기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깜냥일 수도 있거든요. 그 유동성은 계속 가져가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성장도 가져가고 싶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흐름인데, 사실 양쪽을 다 가져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풀려져 있는 양적인 이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 구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회수를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다시 풀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형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금을, 그러니까 채권 거래를 통해서, 국채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현금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테이퍼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위험이죠. 다시 한번 팬데믹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을 차라리 시장의 우려가 테이퍼링 우려가 되는 게 경기 둔화 우려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어제도 이제 장 끝나고 규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빅테크에 대한 이제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졌고,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에서 이제 시총 4등, 5등 하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 두 종목만 빠지고 남은 종목들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종목 결과적으로는 사실 세부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기도 하지만,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세부 종목들도 각 개별 종목들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개별 종목과 시장은 서로 불가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조금 오늘도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빠진다면은 시장 장초에 개파락을 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미국 시장도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 이제 개파락도 가능한 구간에 있으니까. 다만 어제 이제 매도세를 보면은, 어제하고 그저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723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네이버가 576억, 양일 동안 합쳐가지고 카카오가 6066억 정도 매도, 외국인 기준입니다. 네이버가 2866억 순 매도를 해서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추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일중 매도를 보면은 이틀간 외국인 총 매도액이 5,426억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도 우리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외국인을 뭐 버림받았나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중국 말 규제가 좀 어마어마하죠. 뭐 게임도 못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게임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걸 게임 규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제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게임에 그 커뮤니티 기능이 있잖아요.
채팅도 치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국 통제 정책이 게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거 쓰려면 우에서 써야 됩니다.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녀서 봤는데 우에서 써야 되고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는 위챗이라는 걸 쓰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규제 이미지가 워낙에 중국이 강하죠. 최근에 뭐 강한 규제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 산업을 규제하면서 카카오 네이버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미지가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중국에 비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흥국에 들어온 자금들 약간 리스크한 액티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조금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좀 어려운 국면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사실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개파락을 하든 뭐 잠깐 빠졌다가 사실 그 개파락을 이제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 하락 브레이크를 잡으려면은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개파락 이후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갭상승해가지고 상승하는 것보다 개파락 이후에 양봉을 돌려내는 게 훨씬 더 브레이크 잡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자리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장은 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이제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브레이크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이 좀 잦아지고 다른 종목들이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시장 자체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따 장 시작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